안녕하세요. 자, 요즘 날씨가 포근합니다. 아직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살짝 살얼음이 올 정도로, 그리고 그 전날은 더 따뜻했고요. 내일도 살짝 살얼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까지는 따뜻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아주 강력한 또 한파가 온다고 그러죠. 자, 주기적으로 한파가 옵니다. 대략 지금 간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4만 4원하고 약간 벗어나나요? 뭐 그런 정도로. 자, 그리고는 다음 주부터 평년 기온하고 거의 유사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따뜻해지다가 또 평년 기온하고 같아지고. 자, 이게 반복합니다. 아직도 라니냐 영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인도양에 아주 강력한 사이클론이 올라오면, 그게 사이클론이 맞나요? 태풍을 이게 올라오면은 편서풍 제트기류를 굉장히 큰 그 곡선을 그리고 오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시베리아 쪽 북쪽에 있는 찬 기단이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현상이 많이 벌어진대요. 자, 저 앞에 보면은 제가 비료를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는 좌측에 캐나다에서 개발한 건가요? 이게 나이트로자임이라고 해가지고 해저 추출물,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거죠. 우리나라 일찍 수입이 돼서 특히 에란인들한테 아주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단점이라면 비쌌었죠. 초창기에는 3만 얼마에 판매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점점점 올라가서 4만 얼마, 그러다가 5만 얼마까지 지금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좌측 우측에 있는 것은 최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알게 됐나요? 이걸 알게 됐는데 똑같은 그 해조 추출물이고, 이거는 쉽게 하면은 수입을 해서, 원료를 수입해서 국내 상표를 붙이고 나온, 그래서 이름이 아카디안 29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용량이 둘이 비슷한데 나이트로자임이 260g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카디안 29는 250ml. 이 ml면은 차이가 좀 나나요? 이게 이 무게 차이가 좀 있나 봐요. 그람 차이, 밀리리터 차이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260ml. 그럼 이쪽은 227ml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람수에서는 250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밀리리터였네요. 자, 이렇게 두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기에 이걸 제가 갖고 나왔는지 좀 의아하실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우리가 유기질 비료에 속하고 해조 추출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량 원소하고 미량 원소가 꽤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0.2, 인산 5%, 칼륨 6%, 각종 유기물이 대략 15%. 그래서 유기질 비료다.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이면서 활력제로 봅니다. 우리는 더 활력제에 주목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좌측에 있는 나이트로자임은 벌써 뭐 2, 30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검증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쓰고 일부에서는 쓰지 않는 걸로 제가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쓰기 시작한 지가 한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에란인이 일부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거를 알려준 사람이 광주에서 에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오래전에 2000년도 초반에 알게 된 그 아우님이 있어요. 이 그 모씨인데, 예, 그 아우님이 그 한자동이라는 단체에 알게 됐던 아우님인데 저한테 그걸 알려줬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혹시 아시냐고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걸 쭉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나이트로자임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이트로자임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아주 원료를 들여와서 여기서 국내산표를 붙이고 저렴하게 내놓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차이가 지금 이 나이트로자임이 한 5만 원 정도 하나요? 반면에 이 아카디안 29죠. 아카디안 29는 2만 원인가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할 겁니다.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근데 살 수 있는 금액은 그런 정도 2만 원 정도면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배 차이 나죠. 배가 차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역의 농가에서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쭉 이제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친환경 농약 그 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을 알아봤더니 사용하시는 분이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단점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트로자임은 워낙 뭐 많이 알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조금 더 소개를 하면 그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초에 정말 잘 맞는 비료라고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트로잠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생장 활성화 시키고 뭐 효소저들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결론이 아니라 내용이 뭐냐면 내병성을 굉장히 높이는 데는 아주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요, 냉해에 굉장히 뭐랄까, 이거를 준 해와 안 준 해는 냉해 오고 안 오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겨울과 가을부터 저는 이제 겨울에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제 겨울에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화합분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또 신화도 튼튼하게 잘 자라고, 그러면 우리 활력제들 중에 이제 일본에서 만들었던 그런 것들도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역할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 해서 이 두 가지 제품이 뭐랄까요, 뭐 옛날에 페니실린을 개발했을 정도, 발견했을 정도로 획기적이 뛰어난 이런 정도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안 준 것과 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대략 15% 정도의 수확이 더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이제 그거는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효과라고는 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 엄청나게 효과를 봐가지고 막 50%, 100%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뭐 정말 획기적이겠죠.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를 그러면 보통 우리 2,000배 주고 여기도 2,000배, 거기 돼 있는 건 1,000배 1,000배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난초에 대부분 오래 사용해 본 분들이 생각하는 배율은 2,000배 정도입니다. 1,500배, 2,000배, 어느 분은 또 3,000배까지도 늘어납니다. 배율은 그래요. 둘 다 배율이 같습니다. 그 써 있는 거, 이게 적혀 있는 거는 1,000배로 되어 있고, 뭐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그보다 더 낮은 배율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겨울에 줘야, 겨울에 한여름하고 한겨울에 비료를 줘야 먹지를 않는다는데 왜 그 비료를 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 난실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난실이 아주 일관성 있게 똑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좋은 난실이다 그러면 겨울에 충분히 휴면을 할 수 있고, 겨울 대략 휴면 기간이 60일 정도 되죠. 60일 전후입니다. 그리고 좀 남쪽은 그보다 좀 짧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휴면 온도도 각자 다 다릅니다. 보통 휴면 온도가 최적이라고 하는 게 뭐 2, 3도에서 얼리지 않는 범위 내죠. 3도에서 6, 7도로 잡는다면 그렇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낮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10도 정도면 한 10도 정도면은 4도, 5도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13도 정도면 그보다 좀 1, 2도 올리는 거죠. 13도면은 6도 정도 너무 맞겠죠. 5도, 6도, 10도 이상 벌어지지 않게. 그런데 15도 넘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난실이 편차가 커요. 물론 중부지방, 남부지방 차이도 있지만 그런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최적화되어 있는 난실은 글쎄요 10%나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겨울을 나기 위한 정도 수준이 되는 난실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가두리도 낮의 온도를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그죠? 겨우 위에 햇빛을 가려서 좀 뭐 하는데 햇빛을 가리게 되면은 또 빛을 못 주기 때문에 겨울에 애들이 활동하는 게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겨울에 주는 어느 정도 난실의 온도일 때 줘야 되느냐, 특히 올처럼 온도가 굉장히 그 이상 기온으로 들쭉달쭉 할 때 13도 이상 올라가는 시간대가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유지된다면 이거를 줘도 된다. 대략 2000배에서 3000배 사이로 연면 시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냉해 예방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병성이 확실히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 냉해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내병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냉해나 그게 우리 뭐라 그러죠? 생리 장애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보완해 주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게 나이트로자임이었어요. 근데 나이트로자임이 그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고가라고 쓰고 도움을 주는 차이가 미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환경이 좋은 분들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오히려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이 쓰거든요. 자, 근데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이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권해보는 겁니다. 단지 판단은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무기질 비료는 겨울에 어느 정도 주어도 효과가 있다. 자, 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온도가 13도에서 뭐 그 이상 올라갈 때 2시간 이상 또는 3시간 이상이 됐을 때 비료를 주면 먹어요. 조건이 뭐냐면 광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최소 4,000에서 6,000 육수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정도 유지가 그 두세 시간 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죠? 그동안 축적된 영양분을 소모를 합니다. 소모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역할로 보시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유기질이에요. 그죠? 유기질을 주라고 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경험이 무섭습니다. 제 판단은 무기화가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아주 최적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식물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줘도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제가 이 나이트로자임을 굉장히 오래 썼는데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켜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쓰는 건 2000배입니다. 겨울에 광량이 좋고 따뜻한 날에 일기예보를 보고서는 3, 4일 지속이 되면 반드시 줍니다. 그러면은 그 효과가 훨씬 좋았다는 거죠. 냉해가 똑같은 조건에 여기 가두리니까 여러 명이 쓰시는데 제가 적게 오거든요. 그런데 깜막하고 그게 안 좋다. 냉해 똑같이 옵니다. 이런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겨울철 유기질 비료,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얘네들이 그만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고요. 한 만큼 그 효과가 있었다라는 걸 관련해서 나이트로자임은 수입 이 자체가 전부 수입품이에요. 캐나다산 해조 추출물 아카디안 29는 국내 그러니까 원료를 수입해서 100% 해조 추출물로 되어 있거든요. 수입해서 또 우리 국내 상표를 붙여서 판매하는 이런. 그래서 지금 일반 농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판단은 이 에라닌 몫입니다. 저는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로자임이 상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